결산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회계상의 거래를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기업의 당기 중에만 발생한 정확한 손익을 계산하고 회계연도 말에 기업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파악해서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결산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결산을 하는 날짜는 한 회계기간 보고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한 회계연도 동안의 정확한 손익 계산과 회계연도 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결산 수정 분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산 수정 분계는 당기 중에만 발생한 자산 부채 항목의 결산 정리와 손익 항목의 결산 정리를 나눠서 수정 분계를 해주는 절차인데, 제일 먼저 자산 부채 계정의 결산 정리를 보겠습니다. 먼저 결산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해서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장부를 정리하고 마감하는 절차를 결산이라고 합니다.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에서는 일정 시점에 해당하는 재무상태표와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 성과를 파악하는 손익계산서의 개념을 묻는 문제가 종종 등장하는데, 일정 시점과 일정 기간은 T계정으로 본다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상의 재무상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31일 작성하는 마지막 날짜를 시점을 작성을 하고, 손익계산서의 T계정을 본다면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표이기 때문에 회계기간 기초부터 기말까지 기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는 시점을,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을 나타내주는 표가 되겠죠. 시점은 재무상태, 기간은 경영성과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결산 절차 보겠습니다. 결산을 하기 위한 순서인데요. 그동안의 모든 거래를 종합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예비 절차, 본 절차, 작성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비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시산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분계장에 분계한 것이 총계정원장에 올바르게 전기되었는지 검증해주는 표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산표 작성이 제일 먼저이고, 시산표 작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오류를 결산정리사항 수정을 통해서 수정한 후에 마지막 총일람표인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뿐만 아니라 모든 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한 일람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일람표인 정산표를 작성하는 절차까지가 예비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결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절차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단계는 본 절차입니다. 본격적으로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인데요. 가장 중요한 총계정원장과 분계장 그리고 보조부를 모두 마감하는 절차가 본 절차가 되겠습니다. 장부를 모두 마감을 했다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가 마지막 절차인데요. 재무제표는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마지막 주석까지 재무제표에 해당이 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을 한다면 결산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산표를 보겠습니다. 시산표는 분계장에서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에 바르게 전기가 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이기 때문에 오류 검증의 기능이 있습니다. 정산표는 선택적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는 경우여도 괜찮습니다. 시산표는 오류 검증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결산 절차를 묻는 시험 문제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 순서에 해당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묻는 문제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비 절차와 본 절차, 작성 절차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재무상태표 계정의 결산 정리입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이 있겠죠.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정의 잔액을 실제 잔액과 일치되도록 수정하고 정리하는 절차를 결산 정리 분계라고 합니다. 결산 정리를 위한 분계를 결산 정리 분계라고 하는데요.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을 결산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입니다. 기말 결산 시에 가지고 있는 주식 즉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또는 단기투자자산 평가손익 계정에 기입해서 재무상태표에는 현재의 공정가치가 표시되도록 하는 절차를 단기매매증권의 평가라고 합니다. 장부상의 금액과 현재 공정가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단기투자자산이라는 통합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투자자산 평가이익과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같은 계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했을 때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는 통합계정으로 표시가 되겠죠. 먼저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의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수익도 발생하게 되겠죠.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대변에는 수익의 발생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공정가치가 클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즉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공정가치가 작을 경우에는 단기 투자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손실은 영업 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공정가치가 크면 이익, 공정가치가 작으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평가는 12월 31일 결산 정리분기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보겠습니다.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을 통합해서 표시하는 계정 과목이 되겠고 매출채권은 받아야 되는 채권이지만 거래처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회수가 불가능해질 것을 대비해서 대손 예상액을 대손충당금이라는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설정을 합니다.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 되는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도 12월 31일 결산 정리분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말 잔액에 대해서 얼만큼 회수가 불가능한지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를 대손 예상액이라고 합니다.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는 금액을 대손 예상액이라고 하는데 대손 예상액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을 해서 판매비와 관리비인 대손 상각비 계정 과목으로 차변에 기입하는 것과 동시에 매출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인 대손 충당금 계정 대변에 기입하게 됩니다. 정기 2월 된 대손 충당금 계정에 잔액이 만약에 있다면 전기 2월은 작년, 즉 올해보다 더 전년도에 작년에 미리 설정해 놓은 금액이 만약에 있다면 부족한 금액만 추가로 계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손충당금 계정이 너무 많다면 그 금액을 환입해서 계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기말의 대손 예상액은 매출채권 기말 잔액에서 대손이 예상되는 대손 예상률을 곱해서 대손 예상액을 계산을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음 회계년도, 즉 차기년도에 거래처가 파산하거나 행방불명, 자금 사정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때의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의 목적이 될 텐데요. 그래서 결산 때에 대손의 예상액을 구해서 대손상각비 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과 동시에 매출채권의 잔액을 그만큼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 것은 아직 대손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어느 거래처에서 얼만큼의 대손이 예상될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감하는 평가 계정인 대손 충당금이라는 차감적 평가 계정을 설정해서 간접적인 차감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대변의 계정 과목은 모두 자산의 감소인 외상 매출금의 감소가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은 모두 외상 매출금일 텐데 외상 매출금을 직접 차감한다면 현재 대손이 예상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손이 확정됐을 경우에만 자산을 감소시켜야 하는데 대손 충당금의 설정은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서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경우에 설정해 놓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라는 간접적인 계정 과목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 시에 만약 거래처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없을 것인지 합리적인 대손율을 계산을 해서 이 대손율을 곱한 금액으로 예상액을 설정을 하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간접적인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합니다.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문제는 실무에서 기말 결산 문제에 항상 등장하죠. 대손 충당금 설정액이 그렇기 때문에 기말 대손 예상액에서 전년도에 전기에 설정해 놓는 금액이 있다면 그 잔액을 차감을 해서 추가 설정액만 수정 분계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다면 전년도에 설정해 놓은 금액이 없다면 대손 예상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금액 10,000원을 전부 설정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는 대손 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차감적 평가 계정인 간접적 방법으로 차감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손 예상액보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더 적을 경우입니다. 이 뜻은 실제로 대손이 예상되는 금액은 10,000원인데 전년도에 미리 설정해 놓은 금액이 5,000원이 있다면 추가로 차액인 5,000원만 추가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이 아닌 5,000원만 대손 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발생하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5,000원이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대손 예상되는 금액보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더 많다면 그렇다면 5,000원만큼은 덜 설정해 놓아도 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반대편으로 보내서 5,000원을 차감시켜 줍니다. 대손 충당금이 차변에 있다면 차감의 개념이고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있다면 증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5,000원이 더 많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5,000원을 차감시켜 주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 과목으로 5,000원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손 예상액을 설정을 할 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는 경우와 잔액이 적은 경우, 잔액이 많은 경우가 종종 이론 문제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꼭 개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은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 등의 눈에 보이고 실제로 손으로 만지고 사용이 가능한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을 뜻하는데 기말 결산 시에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하고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도 유형자산에 속하지만 가치가 감소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아니어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모든 형체가 있는 유형자산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에 대해서 정액법이나 정률 등의 방법으로 적용해서 단기, 올해에 가치 감소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은 정액법이 가장 많이 등장되는데요. 정액법은 매 회계 기간마다 동일한 금액이 감소하는 것이 되겠죠. 정액법의
더 많이 시험 문제에 등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공식을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취득원가에서 남아있는 가치인 잔존가치를 차감한 후에 사용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내용 연수로 나눠주게 되면 올해의 가치가 감소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정률법은 초기에는 많은 금액이 상각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작은 금액이 상각이 되는 이러한 그래프 형식으로 가치가 감소되게 되는데,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계산 공식도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취득원가에서 가치가 감소된 누적 금액인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을 차감을 하고 상각률을, 즉 정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정액법과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문제가 이론 문제에 등장이 되는데 어렵지 않게 등장이 되기 때문에 계산 공식을 외워서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공식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가상각을 계산을 했다면 결산정리분계는 차변의 감가상각비라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게 되겠고, 대변에는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유형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간접법으로 차감시키는 방법으로 설정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가치가 감소됐지만 대변에 실제로 유형자산을 쓰지 않은 이유는 처분하는 날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누적만 시켜두었다가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처분 시에 차변으로 대체시켜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 결산에는 차변에는 감가상각비,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간접법으로 감가상각을 회계 처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상각되지 않는 자산은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2개만 해당이 된다는 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현금가부족의 정리 보겠습니다. 현금가부족은 임시 계정에 해당이 되는데 기말결산 시에 장부상의 현금 잔액과 실제 잔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잔액에 맞춰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의 금액에 맞춰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차익을 결산 시까지 판명하지 못했다면, 밝혀내지 못했다면 잡손실 또는 잡이익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회계기간 중 발생한 현금 가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은 기말 결산 시에 반드시 정리해 주어야 하는데요. 기말 결산 시 잔액을 잡손실 또는 잡이익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켜서 현금 가부족을 소멸, 감소, 없애줘야 하는 분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분계를 정리분계라고 하고요. 예시로 현금 가부족이 차변에 있다면 차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을 없애준다면 반대변으로 대체시켜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잔액이 있다면 대변으로 현금 가부족을 보내주고 차변에는 잡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차변에는 비용이 발생되고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현금 가부족 대변에 잔액이 있다면 차변으로 현금 가부족을 보내주고 대변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이익이라는 영업 외 수익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회계기간 중에 발생이 되었다면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결산일에 현금이 과다하거나 부족한 경우가 발생이 되었다면 결산일에는 현금가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을 비교를 해서 만약 실제 잔액이 더 적다면 차변의 잡손실, 대변에는 현금가 부족이 아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서 감소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만약 장부상의 잔액이 실제 잔액, 즉 장부상의 잔액이 더 적은 경우입니다. 실제 잔액이 더 많은 경우인데 실제가 더 많다면 기업 입장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는 잡이익 처리를 해주고 결산일에는 현금가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차변에 기재해서 증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현금가 부족은 기중에 발생했다면 정리해주는 분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결산일에 발생되었다면 현금가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등장하지 않고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차감시켜주거나 증가시켜주고 잡손실과 잡이익 계정 과목으로 일치하지 않는 금액을 처리해준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문제 보겠습니다. 기말 현재 현금가 부족 7만 원은 단기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자를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를 지급하면 이자 비용인데 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에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영업 외 비용이 발생하게 되겠고 대변에는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정리해 주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가부족 대변에 7만 원 감소시켜주는 분계가 필요합니다. 정리 분계가 되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까지 현금 가부족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 현금 부족액 10만 원에 대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고 손실은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에 잡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대변에는 현금 가부족을 정리해주는 분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현금 가부족 이외에도 반드시 결산 시에 정리해 주어야 하는 임시 계정이 있는데요. 현금 가부족 이외에도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정리 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은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을 한 금액이 있다면 가지급금이라는 임시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가수금은 현금의 수입은 있었으나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처리하는 임시계정 과목으로 부채계정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말 결산 시에 이러한 임시계정 과목인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의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서 밝혀낸 판명된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서 정리를 해주는 분계가 필요한데요. 가지급금이 만약 접대비로 밝혀졌다면 차변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로 회계 처리를 해야겠죠. 접대비가 아닌 기업 업무 추진비로 회계 처리를 하고 대변에는 가지급금을 감소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가지급금이 자산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재한다면 감소가 되겠죠. 대체해서 정리해준다는 의미는 감소시켜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중에 발생한 계정 과목의 위치에서 반대편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가수금이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판명이 되었다면 외상대금을 회수했다면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을 받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고 가수금을 정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채의 감소가 이루어져야겠죠. 부채의 감소는 차변입니다. 차변의 가수금을 기재해서 감소시켜주는 분계가 필요합니다. 정리해줄 때는 가지급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대변, 가수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기말 가지급금 계정 잔액 15만 원은 거래처 우리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지급액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판명되었을 때는 대변으로 기재를 해야 하고요. 대변에는 가지급금 15만 원 감소시켜주는 분계, 정리해주는 분계가 필요하겠고 차변에는 외상매입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게 되겠죠. 부채의 감소, 차변에 외상매입금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가수금 500만 원은 4월 1일에 이금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가수금 처리를 하긴 했는데 거래처 우리 상사로부터 회수한 외상대금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4월 1일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금액이 들어왔는데 그 금액을 정확하게 계정 과목을 알 수 없어서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는데 외상대금 회수액으로 밝혀졌습니다. 외상대금을 받았다면 상품을 매출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를 했었겠죠.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고 차변에는 부채로 처리했던 가수금을 정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차변에 기재해서 가수금을 감소시켜주는 분기가 필요하겠죠. 임시계정 과목을 정리한다는 것은 원래 있었던 회계 처리했던 위치에서 반대편으로 보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채인 가수금을 정리해 준다면 부채의 감소인 차변에 기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인출금의 정리입니다. 인출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 과목인데 자본금의 차감적 평가 계정에 해당되고 임시 계정 과목으로 봅니다.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분계가 필요하고 인출금은 개인 기업에만 등장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이 불가하지만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자금으로 이루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인출금이고 개인 기업에만 발생하는
개정 과목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전산회계 2급에서는 실무에 등장하는 대부분 기업이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인출금 정리하는 분계가 결산에 자주 등장합니다. 인출금은 자본금의 평가 계정이기 때문에 자본금 계정에서 차감해야 하고요. 인출금 계정 차변에 개정 과목 금액이 있다면, 인출금을 정리해 준다면 차변에 있는 것은 대변으로 보내줘야겠죠. 대변의 인출금, 차변에는 자본금을 차감하는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자본의 감소는 차변입니다. 차변의 자본금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기말현재 인출금 계정 잔액 50만 원을 자본금 계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인출금 계정 잔액을 자본금 계정으로 정리한다면 인출금을 대변에 기재해서 감소시켜주는 분계, 임시 계정의 정리가 이루어지겠고, 차변에는 자본금의 감소, 차감도 이루어지겠습니다. 인출금은 자본금을 차감시키는 개정 과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인출금은 기업주의 인출액, 자본의 감소기 때문에 차변의 인출액이 이루어지고, 인출금을 만약 반환했다면 잔액이 대변에 발생되어서 자본금 계정에 대체시켜주는 분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인출금 계정 대변, 차변의 자본금 계정을 기재해서 12월 31일에 인출금을 자본금에 대체시켜주는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의 결산 회계 처리가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결산 과정에서 당초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했던 현금 부족액 100만 원이 원리 판명되지 않아서 잡손실로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만약 당초에 현금 부족액을 처리한다면 차변의 현금 가부족 100만 원, 대변의 현금 1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졌을 텐데, 결산 시 12월 31일에는 현금 가부족이라는 임시 개정 과목은 반드시 대체시켜서 정리해주는 분계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의 현금 가부족 기재해서 소멸시켜 주었고, 차변에는 잡손실로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차변의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되면 비용은 손익계산서의 비용이 증가하게 돼서 비용은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당기순이익이 감소되겠고, 당기순이익이 감소된다면 재무상태표상의 자산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이 증가한다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재무상태표상의 자산도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개정 과목을 묻는 문제인데요. 주로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 이 첫 줄만 보고서도 개정 과목이 떠오르시죠? 네, 인출금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개정 과목은 인출금으로 모두 회계 처리를 하고, 개인 기업의 자본금에 대한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자본금을 대신해서 사용되는 임시 개정 과목입니다. 또한 기말 결산 시에 자본금 계정에 대체시켜야 하는 임시 개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기업주가 만약 현금을 인출했다면 차변의 인출금, 대변에는 기업 입장에서 현금이 감소하게 되겠죠. 이러한 인출금은 결산 시에 반드시 정리해 주어야 하는 임시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결산 시에 인출금 정리할 때는 인출금을 대변으로 보내서 대체시키는 분계를 해주고, 차변에는 자본금을 기재해서 자본을 감소시켜주는 분계를 해주어야 됩니다.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소비를 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과 자본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